기초연금을 신청하지만 탈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기초연금을 탈락했다고 그냥 있으시면 안 되고요. 탈락해서도 이렇게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지난 방송에는요.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하기보다는 전체 지급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그런 방송을 했었죠. 네, 대통령실에서 우리 공적연금 그 개혁 방안에 대해서 그 방향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방향 중에 1층의 기초연금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가지고 가장 보편적인 지급을 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은 기초연금을 신청을 하지만 탈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내가 소득 인정액이 부족해서 탈락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 소득 인정액,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동산은요, 기초연금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기초연금 탈락의 함정은 부동산이다. 일반 아파트나 주택, 또 토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출 사례를 제가 한 장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요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을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소득 인정액이라는 걸 하죠.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 두 가지를 우리가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득 부분에 보면은 이 소득평가액에서는 근로소득 또 기타소득 이렇게 있는데 특히 근로소득은 공제하는 금액이 있어요. 뭐 103만 원을 빼준다거나 0.7을 곱해서 30%를 공제해 준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공적연금이 바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거는요, 제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로소득은 제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면 기초연금을 탈 수도 있지만 이 국민연금, 공적연금 소득 이런 부분들은 내가 줄일 수가 없다. 여러분 재산소득 환산액은요 주로 부동산, 금융, 부채 이 세 가지를 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금융자산은 내가 은행에서 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잘 우리가 관리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래서 이 사례에 보니까 이분은 소득평가액이 40만 원이고 재산소득 환산액이 132만 원. 그래서 172만 원으로 180만 원 이하가 되니까 이 단독가구 180만 원 이하에 해당돼서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에게 이 영상에 댓글을 다는 걸 쭉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교수님, 제가 작년에는 기초연금을 탔는데 올해는 기초연금 탈락했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소득 인정액이 상승하여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4월 이후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상승 요인, 탈락 요인의 대부분은 여러분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을 보면요. 전체 우리나라의 공시지가가 10.17%가 올랐고요. 전전년 2021년도 보면은요. 19.08%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2년간만 하더라도 이미 벌써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이 자산, 공시지가가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돼가지고 내가 기초연금에서 70% 안에 들지 못해 떨어졌다라는 그런 사례가 많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내가 탈락됐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 공시지가, 부동산 자산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거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가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부동산 가격을 정부에서 올려놓고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올해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고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많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2022년 상반기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매우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전국 주택 가격이 34개월 만에 하락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 매우 많이 올랐죠. 그리고 아파트도 내림세가 지속됐고요. 여러분,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가격도 매우 지금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실거래 지수는 2008년 이후 최대 낙폭이 예상된다. 주택시장 매수세가 위축 속에 금매 위주로 지금 거래를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금매가 다 팔리면요, 더 많이 이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이 주택의 가격 하락 요인은 한 2, 3년 정도 보고 있어요. 2, 3년 정도. 지방보다 서울 등 수도권서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기사가 있네요. 속절없이 떨어지는 전국 아파트 가격. 전주보다 또 0.04% 하락했다. 이거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죠. 수도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세종 등 일부 지방에서는 둔화폭이 매우 심화되고 있죠. 그 하락세의 끝은 어딘가 지금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세종시는 31주, 대구는 15주 연속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오를 때는 최고로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는 폭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갔다. 그런 얘기들이 있죠. 또 매물 쌓이는 6대 광역시, 10년 만에 집값 아파트 가격은 최대폭으로 하락됐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를 좀 눈치채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장에서는요, 아파트 가격 공시지가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2년 연속 오르다 보니까 기초연금에서 받던 사람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올해부터는 아파트 주택 가격이 하락이 지속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 떨어졌던 분들도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기초연금 대상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청을 해야 된다. 떨어질 때는 정부에서 떨어뜨리지만 내가 다시 타고 싶을 때는 꼭 여러분, 내가 먼저 신청해야만 주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가만히 있지 마시고 꼭 다시 신청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하여 바뀌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요, 부동산 관련 확인사항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소득 환산액,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시지가가 변동성이 있어요. 이때는요, 계속 공시지가가 올랐으니까 이게 이제 오르니까 내가 이 가격, 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일반 재산 공제 금액이 있죠.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네, 이러한 우리 일반 재산 공제 금액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매년 바뀝니다. 내년에도 또 바뀔 수가 있는 확률이 높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지역별 특례시로 인정되는 이제 그러한 도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는요, 내가 여기에 어떻게 해당이 되나 이거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하락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전년도 공시지가가 반영되는데 이때는 내가 꼭 재신청해야 된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재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요, 내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꼭 다시 신청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2022년 올해부터 하락폭이 과대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향후 2, 3년 하락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년에 여러분 꼭 다시 신청하시고, 내년에 안 되면요, 후년에도 꼭 다시 신청하셔야 돼요. 떨어뜨릴 때는 정부가 떨어뜨리지만 내가 다시 신청할 때는 꼭 내가 신청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탈락한 경험이 있으셨죠? 그래도 부동산 가격 하락이 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라는 것이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은 이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댓글을 다른 걸 보면요, 되게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죠. 나는 기초연금을 타다가 갑자기 기초연금이 중단됐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내가 피해를 보게 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런 부동산이 오히려 하락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시 이 기초연금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소득 인정액이 문제가 돼서 떨어졌을 때는 떨어졌다고 정부에서 연락이 오지만 다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됐을 때는 다시 되었다고 연락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때는 내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신청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재신청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특히 올해 내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우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기초연금을 수급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위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9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롭게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일들이 다 새로 시작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